유미 씨는 혁신의 아이콘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동안은 뭐 애플, 아이폰, 요즘은 뭐 챗 GTP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 얘기 좀 애플 해볼게요. 얘기. 세계 기술 혁신의 아이콘이다 그러면 역시 애플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요즘 애플에 대한 이슈들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애플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뭐 그동안 좋았죠. 애플 주가가 사실 그동안 좋았다가 뭐 어제 이제 뉴욕 장에는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제는 좀 한 1% 넘게 좀 빠지긴 했는데 네. 일단 그동안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글로벌삭스에서 그 보고서를 하나 냈었어요. 네. 매수 의견을 좀 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매수 의견을 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를 좀 꼽긴 꼽았습니다. 네. 그중 이유가 이제는 브랜드 충성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거는 이제 매출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브랜드 애플이라는 브랜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애플 좋아합니다. 뭐 일명 애플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폰은 갤럭시예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애플 제품 참 좋아하는데 브랜드 충성도가 있죠. 그러면은 브랜드 충성도가 있다는 얘기는 고객 획득 비용이 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내놔도 그렇죠. 사주니까. 네, 계속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예. 고객 획득 비용이 이제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비용도 감소가 되니까 뭐 네. 앞으로도 주가가 좋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 사업의 성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매출은 떨어질 수는 있어도 뭐 네.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이제 요즘에는 혁신이라고 얘기하면 좀 요즘에 애플과 좀 동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사실. 네. 하지만은 뭐 워낙 그 제품 자체의 제품력이 갖고 있지만은 요즘에 뭐 애플 TV라든지 뭐 피트니스 네. 이런 데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 예. 그래서 이제는 보고서에 리서치 보고서는 이런 어떤 서비스 영역에서의 애플의 이제 성장세가 무섭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사실 네. 뭐 뉴욕 증시에는 애플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애플바 그러니까 곰 평론가님은 애플바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애플의 단말기 휴대폰을 3번째 휴대폰을 쓰고 있고 아, 네. 아이패드도 2번째 쓰고 있고 네. 애플 TV도 보고 있습니다. 오. 이 정도 돼야지 애플바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뭐 애플을 꼭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애플바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네네네. 역시 애플의 매력이 있다고 뭐 이건 거부할 수가 없는 사실 같습니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애플 주식 추천 사실 애플 솔직히 말해서 애플 그동안 주가가 좀 하락 일변도였고 애플 추천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6년 만에 네. 애플 주식을 매수하라고 추천을 했는데 네. 본인이 틀렸다고 이제 자인하는 꼴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자인한 거죠, 이거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매수 추천은 2017년 이후에 새롭게 이제 요번에 이제 말을 한 건데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매도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렇게 좋지 않다 환경이. 그다음에 일단은 그 IT 업계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사실 뭐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보고서를 낸 이후에 2020년 4월에 이제는 매도 의견 냈다가 그 이후에 1년 동안 주가가 엄청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비판을 받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골드만삭스가. 떨어진다면서 예. 뭘 올라 왜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뭐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매도 의견에서 이제 중립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워낙 또 매출이 너무 잘 나오고 그다음에 할 수 없이 매수. 네. 근데 매출이 깡패라는 말이 사실 업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매출이 깡패인 거죠. 그래서 워낙 매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중립에서 이제 매수 의견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면서 그래서 이제는 조금 체면을 좀 구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했던 얘기는 뭐 시장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네. 뭐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어도 일단은 체면은 좀 구긴 상태다라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참 평론가님께서 왜 아이폰을 좋아함에도 네. 애플을 좋아함에도 핸드폰은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다들 보통 이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페이 문제. 네. 근데 이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에 상륙한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상황 좀 어떻습니까? 애플페이 이제 들어오죠. 이번 달 말, 예. 이번 달 말에 이제는 애플페이가 이제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네. 현대카드와 이제 손을 잡고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그동안 설이 많았었죠. 작년 하반기부터 현대카드와 이제는 애플이 계약을 맺었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비밀 유지잖아요. 애플의 어떤 기본적인 계약은 비밀 유지다 보니까. 그렇죠.
절대 긍정을 안 했어요. 예, 이걸 인정을 안 했거든요. 모른다 이렇게만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현대카드와 물밑 접촉했던 것이 이제 드러났고, 네. 그래서 현대카드와 이제는 이번에 이제 1월달 말부터 이제 애플페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과연 그 현대카드가 엄청난 그 수수료 비용을 내고 어떤 계약을 맺었을까가 굉장히 또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수수료가 상당할 거란 말이에요. 한 결제 수수료 건당 한 0.15%씩 보통은 애플페이가 0.1에서 한 0.15% 뛰어가니까 그래서 현대카드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는 이제 알려진 바가 없지만은 보통 한 요 정도 뛰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이번 달 말에 이제 런칭을 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게 사실 히스토리가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1년 동안의 배타적 권리를 현대카드가 이제 갖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거는 배타적 권리는 포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얘기가 이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배타적 권리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인 어떤 판단을 구했는데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처럼 피드백을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배타적 권리 1년 동안에 받는 거를 지금 포기한 상태고. 근데 일단은 현대카드가 먼저 들어온 이유가 다른 카드사들이 접촉을 안 했거든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카드가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일단은 총론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카드도 애플카드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애플페이 같이. 근데 지금 현대카드가 먼저 준비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 말에는 현대카드와 같이 애플페이가 이제는 한국에 런칭을 하게 되고 파급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년간은 현대카드만 쓰도록 하는 거고 배타적 권리를 이제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미 된 겁니까 이렇게? 그거는 이제는 원래 그렇게 추진을 했다가 사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현대카드가 포기를 한 상태거든요. 포기를 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일단 시스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카드랑 먼저 들어오는 거고요. 먼저 하고. 예, 그런 배타적인 다음에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건 다른 카드사도 이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처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 그 부분에 사실은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인 신용카드를 쓰다가 그렇죠. 이거를 단말기를 대고 결제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물론 한참 전 얘기예요.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그냥 카드사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열어서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했더니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였어요. 애플페이는.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폰을 쓴다는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외에도 많았어요. 네. 그런 맞습니까, 편리함 일단은? 때문에. 그 이유가? 이제 그게 이제 된다 그러는데 이제 삼성페이처럼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초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제 맞습니다. 단말기, 맞습니다. 이게 뭐 코드 인식하는 기계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삼성페이 기계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걸 가맹점도 확보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 기간이 좀 물리적으로 필요한 거고 네. 가입 안 하겠다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많죠. 삼성페이로도 충분해 이런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흥행 여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삼성페이를 썼던,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갤럭시를 썼던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페이에 대한 편리성.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녹취 기능. 녹취. 예, 녹취 기능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갤럭시를 이제 썼던 거죠. 애플 안 되죠. 예, 애플은 안 되잖아요. 사실 보안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사실 스마트폰 갤럭시를 쓰는 이유예요, 사실.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풀리는 겁니다. 그렇네요. 페이 부분이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NFC 방식을 써요. 예. 근접만 통신 기술이라고 해서 10cm 이내에서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인식하게. 인식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썼던 방식은 MST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긁잖아요. 마그네틱 전송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네. 예. 기존에 썼던 모든 단말기, 삼성페이도 마찬가지고 MST 방식입니다. 마그네틱 전송 방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NFC 방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단말기 자체를 이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단말기 비용이 보통 하나당 10에서 15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단말기를 그걸로 다 바꾼다고 하면 가맹점들이 다 그 돈을 들여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가맹점이 되거나 아니면 카드사가 좀 대주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현대카드가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못 끌었던 거죠, 사실. 그 비용도부터 문제였지만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는 결제 수수료입니다. 삼성페이는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예, 결제 수수료가 없어요. 삼성페이가 뭐 카드사다나 아니면 뭐 가맹점한테 돈 받아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결제 수수료를 지금까지 받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 수수료가 한 0.1에서 0.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통계에 보면은요, 리서치 보고서에 보면은 애플이 작년도 한 해 이런 그 결제 수수료
비용만 해서 1조 원 이상을 이제는 사실 벌었다 이렇게 리서치 보고서에 나오거든요. 네. 그 정도로 엄청난 부가 수익을 사실 애플페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맹점들이 이 안 받겠다고 하는 가맹점들이 있을 법하군요. 있죠. 왜냐하면 카드사들이 나서지 못했던 게 이게 0.1%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의 수익에서. 그렇죠. 그럼 거의 본인들의 수익의 30%는 이제는 애플페이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설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현대카드가 굉장히 대단한 게 이제 정 부회장이죠. 네. 정 부회장님께서 워낙 애플을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요? 스티브 잡스를 굉장히 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정말로 그 CEO의 어떤 도전 정신 그걸로 이제 밀어붙였다라는 게 뭐 업계의 뭐 속설이긴 한데 업튼간에 이 NFC 방식에 대한 이 단말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NFC 방식이라면 근접만 통신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로열티가 붙습니다. 네. 이게 EMV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유로,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 이거 여기가 합쳐서 만든 그 NFC의 전송 기술이 있어요. 이거 로열티를 내야 됩니다. 이게 로열티가 이제 1% 돼요. 돈 많이 드네요. 네, 1%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이걸 합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페이 자체가 NFC 방식을 분명히 쓸 거고 그러면은 이 로열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는 합의가 됐는지는 아직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쉐어하거나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는. 네, 누군가는 분명히 부담할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어떻게 잡힐지, 로열티를 어떻게 줄지, 누가 부담해야 될지는 워낙 비밀 계약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밝혀지지 않았는데 업계에서는 보통 한 1%로 아마 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데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풀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NF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통신망 기술에 대한 로열티에 대한 부분도 걸리죠. 결제 수수료 들어가죠. 네. 이러다 보니까 뭐 NFC 단말기 깔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들이 잘 나서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 가맹점들도 사실 잘 나서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이마트 계열은 그 이유는 밝히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마트 계열은 지금 NFT 방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제는 되게끔 돼 있어요. 네. 기계 자체가 NFC 그 단말기는 다 있거든요. 네. 뭐 이마트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다 있는데 문제는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보급률을 보고 판단하겠다. 범용이 돼야지 나중에. 자기 쓰겠다. 그렇죠. 예, 이거 애플페이에 대한 보급률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사실 그 뒷면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좀 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 좀 밝혀지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스타벅스가 사실 애플페이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좀 타격이죠. 예, 왜냐하면 애플페이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MZ 세대들이세요. MZ 세대들이 또 좋아하는 게 또 스타벅스에 대한 커피숍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애플페이가 안 되면 되게 상당히 불편할 거다. 그래서 이런 게 약간 허들라고 좀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흥행을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좀 지켜봐야 되는 장애물이 부분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애플페이가 출시가 된다면은 삼성 갤럭시 입장에서도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말씀하신 페이와 녹취 부분 중에 이제 페이 부분 하나가 이제 그렇죠. 해결됐죠. 해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해결이 됐으니까요. 애플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의 이제 강점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건데 이 부분은 좀 갤럭시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달 말에 런칭한다라고 이제는 지난달에 이제는 탁 이제 나왔어요. 이제 네. 공식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애플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이제는 콜라보를 결정을 했죠. 네.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는 온라인상에서는 네이버페이가 강자입니다. 다 이제 네이버페이를 많이 쓰시거든요. 쇼핑할 때나. 근데 삼성페이가 안 됐단 말이야. 이제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삼성페이를 결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페이의 단점이 뭐냐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게 긁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네, 그럼 삼성페이를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 단말기를 통해서 네이버페이가 또 결제가 되도록 지금 망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애플페이 런칭할 때쯤 이걸 가능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매기 효과죠. 그러니까 거대한 이제 매기가 출현한 거예요. 이제 페이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이 매기 효과에 의해서 더 뭐 긍정적으로 이제는 더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설이 또 나오는 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삼성페이가 유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유료화. 유료화. 삼성페이가 그동안 결제 수수료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중간 망 수수료 전혀 안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애플페이는 분명히 100% 받단 말이에요. 그 퍼센테이지는 도 가맹점에서 받아야죠. 예, 그렇게 애플페이 그렇죠. 카드사에서 받건. 그렇죠. 예. 그럼 애플페이가 만약에 유료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애플페이 그러니까 삼성페이가 유료화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호재죠 사실. 그렇죠. 호재죠. 수익이. 예, 그 핑계 삼아서 애플 핑계 삼아서 이거를 유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페이 시장이 유로화되는 가능성은 굉장히 지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갤럭시 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점유율은 좀 뺏길 가능성 좀 있습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삼성 스마트폰이 지금 점유율이 8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 같은 게 13%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MZ 세대들, 네. 젊은 세대들이 아이폰을 많이 씁니다. 저는 아닌가 봐요. 저는 갤럭시 쓰니까. 이게 되게 젊으시. 아니 아까 평론가님은 애플 빠라 그래놓고서 애플 폰을 안 쓰는 이유가 애플페이 이제 이것 때문에 안 돼서 이제 안 썼다 녹취 그런데 그럼 이제 이거 애플페이가 범용화되면 이제 삼성에서 애플로 넘어오실 겁니까? 녹취가 해결이 녹취, 안 됐어요. 녹취 때문에 그것도 또 있는데. 네, 저는 녹취가 핵심이라서 그래서 이제는 사업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녹취를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는 근데 저는 안 넘어가죠 녹취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애플이 녹취만 된다 그러면 아이폰이 전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모든 제품은 다 맥북부터 시작해서 패드부터 시작해서 다 애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 대한 그 편리성, UI, UX, 뭐 인터페이스 기술이 워낙 뛰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다 애플을 쓰시는 거고 이런 거에 젊은이들이 열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 중에 있는 그 애플의 점유율 13%가 대부분이 MZ 세대들이에요. MZ 세대들한테는 애플페이가 아마 일반화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물어봤어요. 저 얼마 전에 야, 애플페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더니 유학을 갔다 온 우리 대학교 4학년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 애플페이를 썼대요. 근데 한국 와서 안 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 자기는 들어오면 무조건 쓸 거라고. 네. 삼성 현대카드를 할 거라고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카드를 내가 가입하겠다. 오늘 지금 현대카드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현대카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젊으신 분들한테는 아까 얘기했던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점유율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애플에 대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점유율 생각하면 뭐 둘 다 양 회사들이 네.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둘 다 이게 유료화되고 범용화되면 양쪽이 이제 돈을 벌 걸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맞습니다. 스마트폰 점유율 비율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 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될까?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또. 예. 소폭 저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만 증가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 중에서 삼성페이 때문에 또 쓰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아마 뭐 젊은 친구 중심으로는 아마 조금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짧게 이것도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한 학생이 뭐 현대카드를 나는 가입하겠다라고 했다고 했는데 카드 업계에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그렇죠. 카드 업계에도 영향이 있다고 좀 보거든요. 일단 현대카드가 점유율로 보면 3위거든요. 지금 현재. 네. 뭐 4위로 떨어졌다 하다가 얘는 다시 한번 이제 3위로 올라섰는데 사실 지금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이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 격차가 아마 2위랑 많이 이제는 좁혀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가 현대카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먼저 애플페이와 접속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놀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좀 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차적 권리는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망을 까는데도 애플페이와 계약을 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정도는 앞서 나간다고 이제 보고 있군요. 업계에서는 6개월 정도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그 6개월 시간에 아마 우리가 그 뉴로 마케팅에 보면은 뉴 손해 법칙이라고 있어요. 항상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이제는 대중들이 이끌어가거든요. 현대카드가 아마 초반에 아마 그 카드의 가입률이 지금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그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마그네틱 카드들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신규 가입이. 근데 현대카드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 정도 봤을 때 지금 초반 돌풍은 아마 예상된다. 특히 젊은 사이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시 임박한 애플페이 그리고 애플 주가 이야기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